네. 예. 지금 제가 검찰 비리 피해자 김경란이 화랑간창이 되기 위한 출사표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네. 화랑간창이 되기 위한 준비가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는 화랑간창이 되는 것만 남았죠. 예, 화랑간창이 되기 위한 노력에서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행복하게 즐기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답을 스스로 찾아내기 위해서, 제 의지 결계 제대로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했던 시간이 30년이나 정말 저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한순간 한순간 그 모든 고비고비를 그냥 제 목숨과 명예를 걸고 가장 적당하고 가장 성능이 좋은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씩씩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30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을 다하도록 만들어준 검찰, 그분들이 바로 검찰입니다. 원수를 제 가족 다 못살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미워하면 그때부터 저는 제 인격이 황폐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당신들 절대로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내 인격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사랑하시겠다. 그런 의지로 임해야만 했습니다. 그 30년 기록을 지금 이렇게 한 개의 글로 작성을 해본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찬란하고 명예로운 의식혁명과 명예혁명을 지극정성으로 기획해서 준비해야만 했던 검찰 비리 피해자가 국민 여러분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 및 의견서, 2022년 2월 9일에 수정했고요. 이걸 읽어서 김경란 SOS에 등록할 거고요. 검찰 비리 피해자에 불과한 제가 감히 가장 명예로운 의식혁명을 기획하게 된 연유, 작은 글로 줄여봤습니다. A. 읽으려면은요 제대로 편집을 하면은 제 눈이 형편없이 제 눈에 저기가 형편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못 읽어요. 이 정도 글은 돼야만 읽을 수 있습니다. A.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 30년을 한결같이 지극정성을 다하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1600년 전에 화랑간창이 감당했던 그 역할을 완전 무결할 정도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국민적인 차원에서 내가 화랑간창이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합창할 경우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이 분명한 우리들은 제각각 어떤 의지와 희망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외쳐댈 때 우리들의 의지가 바뀐다는 거죠. 자세도 바뀌고. 그 외침이 그냥 저기예요. 그냥 외침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모든 그 원리 원칙 섭리를 분명히 알고 외치면 다르죠. 그냥 맹목적인 외침보다, 합창보다 알고 외치면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각각 내가 갖게 될 의지와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초점을 맞출 경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습니까?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존재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길입니다. 1.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죠. 작품은 저자 동의 없이 매매될 수 있다고 우겨대는 검찰 왕국에게 1991년 10월 30일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당했던 것이 부족해서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건만 제각각 알아서 기어야만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2. 정확하게 1992년 9월 23일경 그 당시 청문회 스타였던 노무현 의원님이 솔직히 말하면 도와줄 힘이 없다라고 대한민국의 실상을 솔직히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한없이 돌아다니면서 절망의 절망만 차곡차곡 구축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정치인 덕분에 공연한 헛고생을 한순간에 덜어낸 후 도와줄 수 없다고 그러는데 도움을 청할 수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면 제가 스스로 살아남는 길을 모색해야죠. 도움을 찾을 게 아니고. 솔직하고 정직한 정치인 덕분에 공연한 헛고생을 한시간에 덜어낸 후 대단히 효과적인 축지법이라고 찬탄했던 이유는 저도 솔직하고 정직한 인간이 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그 결심을 했기 때문이죠. 각자 도생 글을 찾게 된 거죠. 저는 솔직한 정보가 만들어내는 축지법 및 둔갑술을 제대로 깨우쳐서 그게 기가 막힌 축지법이고 둔갑술이더라고요. 한순간에 제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에 한순간에 제가 바뀌게 되더라는 그 저기를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저는 솔직한 정보가 만들어내는 축지법 및 둔갑술을 제대로 끼워쳐서 국민 여러분께 바쳐 올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면서 오늘에 이르는 중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 계속하면 안 되죠. 도와주실 수 없다면 제가 도와드리면서 구해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게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없다면, 여러분이 저를 구해주실 수 없다면 제가 대한민국을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 화랑간창이 그렇게 구해내는 걸 역사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화랑간창이 되어서 구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구해드리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해보니까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화랑간창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글로 설명하지 못한 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 설명하고 나서 고칠 수 있는 거고요. 1991년 5월 14일 지금 눈을 못 뜨게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괴로워요.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1991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 수사를 직접 체험했던 제가 유전무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1991년 10월 30일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기 전인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떨어지기 전에 1991년 8월 초순이에요. 이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가 먼저 떨어지는 한편 만화가 협회와 문예학술 저작권 협회가 협회 차원의 대처를 제안해 주시는 등등
대한민국 문학의 적극적인 견제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명색이 검사라고 하는 분들이 문화부 장관의 정상적인 권위를 확실히 깔아뭉개기 위해 작품은 저제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막무가내로 우겨댄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군사독재 정권이 무너진 그 자리에 검찰 왕국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을 참으로 오만방자하게 요망스럽게 예, 저 오만방자를 요망스럽게로 깔아버렸던 것이 분명하다면 1991년 10월 32일 검찰청 차원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무혐의 처분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4. 워낙 미련했던 저는 중재를 지시했던 장관님이 침묵하는 까닭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존중해서 불기소 처분을 기소 처분으로 바꿨던 전례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통계대에 알게 된 후 헌법재판소조차 조용히 침묵하는 현실에서 그 누가 감히 그들의 막무가내를 질책할 것인가를 뒤늦게 판단했습니다. 5. 그 어느 누구도 막아서지 못했던 검찰왕국 구축과 함께 저희 부부가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신세로 내몰린 이유까지 뒤늦게 알아차렸던 것인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 경우 저 양반은 100%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장담할 정도로 제 남편의 술버릇이 참으로 고약했었습니다. 가감하게 맞서야만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 무결 갖춰진 것과 같기 때문에 다단히 빠른 속도로 내려야 했던 결론이 말년에 알코올 중독과 싸우는 것보다는 법과 국민 위에 함부로 군림하는 분들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였습니다. 6. 검찰 왕국의 정체성은 물론 도망칠 구멍조차 없는 딱한 처지까지 명확하게 통찰했기 때문에 참으로 특별한 의지와 투지로 중무장하는 한편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야만은 지극히 당연한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는 올곧은 의지로 중무장해야만 했었습니다. 게다가 나 자신의 심성부터 지켜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채웠던 경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황량하고 피폐했던 그 시절로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7.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원수를 극진히 사랑하기 위한 훈련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할 때는 무자비한 폐악을 어떻게 사랑해? 라고 악을 쓰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정말 무자비한 폐악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사랑해? 그렇게 악 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던히 노력하다가 근데 그걸로 제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저는 결국 항폐해지고 피폐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점 그게 빨라질 것 같으니까요. 저는 그냥 고심을 거듭해야만 됐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저도 모르게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 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던히 노력하다가 반드시 이기고 싶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이 작정하고 제공할 것이 분명한 온갖 고난을 행복하게 즐기는 기술부터 터득해라고 제가 저에게 주문했었습니다. 그 주문이 저도 모르게 그냥 터져 나왔던 거예요. 고민하고 애를 쓰다가 8. 그러자 원수를 사랑하면서 구하게 될 때 깨우침이 무엇이고 이익은 무엇일까? 부단히 노력하는 세월이 축적될 때 얼마나 멋진 결실을 추수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근사한 아량도량 국량을 갖게 될까 등등 지극히 바람직한 연구가 시작됐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이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둔갑할 뿐 아니라 생각하는 수준이 한없이 넓어지고 높아진다는 것까지 알아차렸던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9. 그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말자. 사랑하는 기술과 기법을 제대로 터득해서 내 마음부터 철저히 다스리자 등등.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부터 발굴하자. 저의 온갖 역량이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보편타당한 원리원칙으로 자리매김될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그냥 보편타당한 원리원칙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런 욕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들의 정신문명은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는 참으로 멋진 예측까지 하게 되자 정신적인 신천지와 문화적인 신천지를 제대로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10.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내 마음을 또다시 미움과 분노와 원망으로 채울 수 없다가 원수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야 했던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경험은 얼마나 찬란한 결실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피지기 백전백승이 반드시 성립되는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검찰 비리 피해자에 불과한 제가 가장 명예로운 의식혁명을 거국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꿈과 희망으로 품어야 했던 까닭은 대한민국의 실패의 경험이 워낙 풍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연히 말만 꺼냈다가 아무런 반응도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우려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은요, 실패 경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설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1. 만화가다운 만화가로 성장하고 싶어서 건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는 것이 고작인 한국역사만화 전집 14권을 혼자 전담해서 그리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역사를 제대로 복습했기 때문에 그냥 식사 차려드리고 그런 걸로 뒷바라지했던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그 장면이 갖고 있는 그 배경들, 또 역사의 흐름들, 그런 것들, 제가 남편이 물어보면 그거 다 공부해 가지고 제대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그러니까요, 그냥 남편은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공부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공부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알려드리고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복습했던 거죠. 기왕에 알고 있던 것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알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그 순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길이 막혔다면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결기로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자라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이유를 실전 경험을 통해 부지런히 깨우치는 중이기 때문에 살고 싶다는 욕심을 앞세웠던 일이 없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래서 죽겠다고 되드니까요. 그게 필승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살겠다는 생각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죽겠다는 의지로 임해야만 정말로 멋진 승리를 쟁취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멋진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해야만 했던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생각하면서 23전 23패 명량대첩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게 다 죽음으로 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자신감을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밝혀주시고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어떤 의지로 죽어들이면 가장 바람직한 의식혁명과 명예혁명이 들불처럼 일어날까를 골똘히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추지일관하는 중인 제가 화랑간창이 될 수 없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장장 30년이나. 네, 제가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했던 분들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까? 네. 지금 제 눈 때문에 이거 편집이 안 돼서 B 요 단락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큰 제목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필승의 전략이 제 고소투쟁의 본질입니다. 이게 이 제목에 대한 설명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필승의 전략이 제 고소투쟁의 본질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른쪽 뺨을 대주면 왼쪽 뺨까지 대줘라. 그게 제 고소투쟁의 본질이에요. 1. 타락할 대로 타락한 검찰과 진흙탕 싸움을 시작할 경우 국민 여러분이 옥석을 가릴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선견지명 덕분에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고 우겨댄 당신들은 거짓과 거악의 탑을 열심히 구축하십시오. 저는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왼쪽 뺨까지 대주겠다는 전략으로 진실과 정의의 탑을 튼튼탄탄하게 구축하기 위해 그야말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불기소 처분 행진에 고소투쟁으로 정정당당하게 맞서는 중입니다. 지금도 맞서는 중인 거예요. 30년을 한결같이. 내가 고소하는 검판사들이 정말로 정정당당하다면, 당신들의 그 불기소 처분이 정말로 정정당당하다면 그런 뜻이죠. 내 고소투쟁은 터무니없는 무고가 된다. 무고예요. 무고죄예요. 그렇다면 나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엄벌에 처하라 라고 우렁차게 외쳐대면서 끈질기게 제출했던 고소투쟁 고소장이 1000통 이상입니다. 게다가 똑같은 이유로 제출했던 진정서 역시 1000통 이상인데 저의 고소투쟁은 이미 끝나버린 과거지사가 아닙니다. 제 가족을 몰살한 검찰이 분명히 저지른 연쇄살인을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판국이기 때문에 또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할 현재 진행형의 끈질긴 노력입니다. 2. 살인죄에 대한 고소장을 섣불리 제출할 경우 재빨리 불기소 처분을 한 후 이미 불기소 처분된 사건이라는 핑계를 전가의 보도처럼 함부로 휘둘러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연쇄살인에 대한 고소장은 제출했던 일이 없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태안이법이 입법 발의된 후 살인범의 악독함을 2015년 3월 1일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참으로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공연히 자랑하는 중이기 때문에 간간히 진정서를 제출해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의 악랄함을 설명하기 위한 서류와 증거를 미리 공개해 두기 위한 포석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출한 진정서는 얼마나 황당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중일 것 같습니까? 3. 공정하고 성실한 수사와 범죄 은폐 의지와 살인 은폐 의지가 작동하는 엉터리 수사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에서 100까지 모든 절차와 과정이 모두 터무니없기 때문에 검찰 왕국의 정체성과 권력의 고질적인 수법은 물론 언론 보도 행태와 시민단체의 사법감시 운동의 현주소 등등 대단히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과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검찰 비리 피해자에 불과한 제가 장장 30년이나 끈질기게 계속 해야만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현실입니까? 4. 네, 아직도 너무 길게 늘어지는 거는 역시 안 좋네요. 고쳐야 될 부분 있어요. 그거를 감안하면서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4. 검찰 왕국이 작정하고 저질러대는 온갖 악행을 그 어느 누구도 저지할 수 없다면 더더욱 당당하게 맞서다가 죽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죽임을 당할 경우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같은 의지가 저에게 당당하게 죽고 싶어서 발광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저 자신도 어떨 때 보면 이게 발광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광을 해야만 한다면 발광을 하는 것이 30년을 한결같이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초지일관한 제가 저 자신에 대한 예의를 온전히 지키는 길이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발광과 발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네요. 아직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쳤네요. 5.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인님들은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경우 경을 치게 됩니다. 화근이 될 수도 있는 입에 자물통을 확실히 채워버리는 비법 아닌 비법이 제각각 알아서 눈 감고 귀 막고 사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용감하고 지혜로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방식입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살아야 된다는 게 왜 눈 감고 귀 막아야 되느냐? 그거 일일이 보고 듣고 하면은요. 보고 듣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불쑥 튀어나와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건 입이 화근이 안 되려면 안 보고 안 봐야 돼요. 그거를 아주 그냥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 저게요. 말도 안 되는 그 적폐 세력들이 법과 국민이 함부로 군림하는 그런 시대를, 특권층 아닌 특권층을 누리는 그 시대를 만드는 게 지금 끈질기게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도 별 탈이 없다면 탈이 있잖아요.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전부 불평불만에 빠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없어서 그 어느 것에도 자신이 없잖아요. 정치를 믿을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도 없고 누구를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게 겁이 나는 거죠. 그저 나 혼자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아마 저게요. 저도 아이를 낳는 게 영 겁이 났어요. 근데 낳고 보니까요. 또 그 모성애와 부성애가 만들어내는 그 별천지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별천지가 있어요. 6.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합심해서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분명히 반드시 쟁취하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 같습니까? 1600년 전 화랑간창이 감당했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7.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검찰개혁이었던 까닭이 무엇이었고, 고향인 봉화마을에 터를 잡고 농부로 사시고자 했던 전직 대통령을 굳이 죽음으로 몰고 가야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촛불혁명 덕분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 역시 검찰개혁의 시동을 본격적으로 걸어야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다 일맥상통 이연결된다는 거죠. 검찰이 성실하게 일하던 저작자 부부를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았던 것이 부족해서 제 가족을 몰살해야만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으며 검찰이 조국 법무장관 일가를 똘똘 말아서 악랄하게 괴롭혀야만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검찰개혁에 성공할 경우 불법적인 권세를 일삼던 분들이 작정하고 저질렀던 온갖 폐악이 어디로 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어디로 가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자신들이 그 저질렀던 폐악이 네, 두렵지 안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네. 8. 대단히 불법적인 방식으로 검찰 왕국을 구축한 분들이 불법적인 권세를 공공연히 과시하는 한편 검찰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작태 및 행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유심히 지켜보면서 문득 하게 된 생각이 비리가 비리를 물고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꼴이 될 경우 예, 지금도 그렇잖아요. 비리가 비리를 물고 뱅글뱅글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네, 희망이 생기고 네, 정말 네, 저기 적폐청산이 가능해요. 똑같은 더더욱 나빠지는 거죠. 그 질이 네, 완악해지고 완강해지고 네, 네, 비리가 비리를 물고 뱅글뱅글 돌아가는 꼴이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였던 것인데 그렇다면 정답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이런 꼬락선이 보다가 네, 비리가 비리를 물고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네, 9. 통일신라가 망한 후 고려가 창건됐고 고려가 망한 후 근세조선이 출범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앞장서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온갖 제도를 가감하게 버리고 건강하고 건전한 국가체제로 일단 재정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일단 네, 그게 네, 영원히 가면 좋은데 네, 그냥 또다시 네, 엉망진창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건강하고 건전한 국가로 재탄생하기 위한 건국운동이라는 차원에서 1960년도의 그 4월 혁명과 1986년도의 6월 혁명을 생각하자. 국민이 흘려야 했던 피와 땀으로 정권만 갈아치웠던 꼴인데 그렇다면 사이비에 불과한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로 확실히 다잡아야 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저는 내가 바로 국민이라고 열심히 외쳐대는 중입니다. 네, 국민이 앞서서 네, 만들어낸 국민의 권리는 우리들의 자유는 국민이 앞장서서 쟁취해야만 된다는 게 네, 제가 내리게 된 제가 구하게 된 결론이었습니다. 누더기가 돼버린 법과 제도는 물론 불법적인 관행까지 고스란히 물려받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네, 눈이 뭐 말도 못하게 아파요 지금. 네. 누더기가 돼버린 법과 제도는 물론 불법적인 관행까지 고스란히 물려받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과 사법 권력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완악해졌던 것이 부족해서 무전유죄와 유권무죄를 틀림없이 관철시키기 위한 검찰 왕국이라니 생각하면 할수록 참말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반드시 타파해야만 되는데 아마도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같이 우둔하고 미련한 위인을 하나 발탁해서 그거를 미련하고 우둔하게 그냥 혼자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시는 것 같다. 앞으로도 더더욱 애를 써주실 것 같다. 그런 예감을 갖게 됐던 거죠. 11. 지나치게 위세등등한 검찰이 검찰 왕국을 유지하면서 왕으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온갖 작태 및 행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유심히 관찰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못나고 못된 문화를 거꾸로 뒤집어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문화로 확실히 바꿔버리기 위한 의식혁명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었습니다. 네, 저기에 일어나는 그 변화를 그냥 국민 여러분께 고스란히 물려드리면 충분히 대한민국에 똑바로 서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더욱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글로 표현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그 실력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쓰고 또 쓰고 쓰고 또 쓰는 작업을 끈질게 계속해야만 했었어요. 너무나도 못나고 못된 문화를 거꾸로 뒤집어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문화로 확실히 바꿔버리기 위한 의식혁명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저는 그동안 저의 노력과 연구와 준비를 솔직담백하게 기록한 글을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라고요. 12. 검찰 비리 피해자의 출사표라고 제목을 붙인 글을 30년이나 작성하지 못하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형편없이 꼬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지워놔야지, 안 그러면 못 찾더라고요. 2월 7일 새벽 저는 드디어 작성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의기양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작성하지 못했던 거를 드디어 작성할 것 같다. 이거 80%는 잡혔다. 그렇게 의기양양이었어요. 그러나 2월 7일 밤, 그리고 한잠 자고 일어난 거죠.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밤에 제 글을 보니까요. 제 글이 꼬이고 꿰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후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꼬이고 꼬여야 했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제 글에서 꼬이고 꼬인 부분을 풀어버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4시간 이상 정말로 형편없이 꼬였다는 것을 제대로 실감하는 중입니다. 요거는 2월 7일 밤에 제 일기죠. 13. 고소투쟁 고소장을 작성하고 1000통이나 제출했건만 형사소송에 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이 고소인 및 진정인 진술조서조차 꾸미지 못하고 고소각하 처분과 내사 공람 종결 처분으로 시종일관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던 검사님이 단 한 분도 아니 계신다는 뜻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예도 없는 철저한 야합체제야말로 사법정의가 완벽할 정도로 실종된 원인이었건만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 30년을 한결같이 무던히 노력했던 저 자신조차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적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14. 검찰 왕국을 구가하고 있는 검찰이 끈질긴 불기소 처분을 통해 분명히 증명했던 것이 담당 검사의 직권남용죄가 30년을 한결같이 대를 이어서 끈질기게 계속되는 수밖에 없었다라는 참으로 기막힌 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 왕국이 갖게 된 범죄 은폐 의지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낼 것이 분명한 범죄 행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제 가족이 몰살당해야만 했던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던 도련한 불상사입니까? 15. 덕은 쌓는 대로 가고 죄는 지는 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왕국의 막강한 권세와 위세를 총동원할 경우 범죄 은폐 의지와 살인 은폐 의지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냈던 그 모든 범죄는 물론 30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됐던 불기소 처분에 용감하게 맞서기 위한 고소투쟁을 없었던 일로 깨끗이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마당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왕국은 제 가족을 몰살하는 살인 행각까지 저질러야만 했던 것이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고소투쟁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필승의 전략입니다. 네, 제목하고 똑같은 결론으로 비단락이죠.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C. 제가 장장 30년이나 행복하게 즐기는 삶을 활기차게 누렸던 이유가 제가 작정하고 선택한 삶의 방식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한 노력, 행복하게 즐기기 위한 노력, 원수를 사랑하기 위한 노력,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까지 대주기 위한 노력, 그 모든 제가 선택했던 그 삶의 방식이 저를 행복을 누리는 정말 이 세상에 최고로 행복한 여자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1. 화랑간창이 되겠다고 작정해야만 했던 그 순간 검찰 왕국이 작정하고 저지를 것이 분명한 온갖 행패를 대한민국의 대단히 비정상적인 역사 및 통계를 통해 충분히 예측했기 때문에 과거를 보면은 현재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과거를 생각하니까 앞으로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 건지 뻔히 보이더라고요. 뻔히 보였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저기네요. 과거를 보면은 현재와 과거를 보면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어차피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체험하고 어차피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차원에서 체험하자.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전화위복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제대로 깨우칠 경우 내가 만들게 될 저작권 투쟁기는 참으로 엄청난 교훈과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는 책이 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는 점이야말로 30년 전 제가 저적자 입장에서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역사를 서대원 사건에 대한 역사는 제가 기록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저기예요. 억울하고 분할 게 없죠. 제대로 깨우치는 대로 제 것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지금 아직 설명하지 못했어요.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왜 그렇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다면 여기서 내가 무너지고 말았겠다라는 걸 여러 차례 느꼈어요. 그거를 여기에 지금 설명이 빠져 있네요. 2. 철저히 각오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던 온갖 행패가 유쾌할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나쁠수록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 안겠다고 작정했잖아. 제가 저한테. 기분이 나쁠수록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 안겠다고 작정했잖아 라고 제가 저 자신의 주의를 환기시키면 참으로 통쾌한 웃음이 폭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은요. 그리고
예, 제대로 깨우치겠다고 작정했으니까 이것저것 곰곰이 분석해 보는 거죠. 그럼 너무 통쾌해서 그냥 막 웃음이 폭발을 해요. 너무 통쾌해지는 거예요. 아, 맞아. 이런 국면이 있네. 이런 깨우침을 내가 오늘 구했네. 통쾌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참으로 통쾌한 웃음이 폭발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는 바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고생하는 것 이상의 수학을 스스로 충분히 확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장장 30년이니. 예. 그 통쾌한 느낌을 솔직담백하게 표현할 경우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저의 전쟁이 산뜻하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설사 제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해도 천기누설이 돼서 천기누설이 되는 꼴이 돼서 마녀를 몰려서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것대로 또 남편과 아이의 고생을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저기잖아요. 뭐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고 있는 거 그것만 기다리는 남편도 참 보기가 딱했어요. 나를 죽여서 당신이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러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속으로 외쳤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참으로 명확하나 했던 그 모든 과정을 글로 표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장장 30년이나 끈질기게 계속됐던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장장 30년 굉장히 많이 지웠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여기저기 널려 있네요. 장장 30년이 너무 한이 맺혀서 깨끗하게 산뜻하게 정리를 못해요. 이렇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났다고 뻐길 거 없는 게 인간이다. 전 항상 그걸 명심하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충분히 작성할 것 같은 글을 절대로 작성할 수 없는 시간이 끝없이 계속됐기 때문에 반추에 반추가 거듭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니까요. 반추에 반추를 거듭하면서 제대로 숙성하고 제대로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시작되더라고요. 반추에 반추가 거듭되면서 숙성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차리게 된 그 순간 나를 발탁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 모든 상황을 내 것으로 제대로 소화하라는 뜻인 것 같다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30년 전에 이런 글을 작성했다면 그 효과는 참으로 미미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혹독했던 훈련과 수련과 단련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 저 자신의 노력과 제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을 거기다 맞추면은 얼마든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저 자신의 노력,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화랑간창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한 노력, 그게 중요하니까요.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해서 최선 다하면서 행복하게 즐기게 되더라고요.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제가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냥 안방마님으로. 검찰 원고가 싸워서 끝내 승리하고야만 첫 번째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던 것이니 그들의 수고가 고맙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의 저를 키워준 건 아무튼지간에 검찰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수고가 고맙기 이를 데 없죠. 그들의 악랄한 악행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성장 촉진제입니다. 이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임해야만 했던 저는
고생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각오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활짝 열렸던 것이 고생문이 아니라 행복과 행운의 문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신기한 마술과 요술이 일어나는 이치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깨우쳐서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전하고 싶었습니다. 7. 저의 생활 환경이 좋아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재앙이 연이어 더해지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저 자신의 성장과 발전부터 도모해야만 했던 것인데,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겠다는 저 자신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재미와 깨우침이 저의 고생을 상쇄하고도 남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때문에 아직도 고쳐야 될 건 많네요. 저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통째로 독차지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발견하게 된 정신적인 신천지와 문화적인 신천지를 대한민국 국가 권력의 주임들에게 제대로 바쳐드리고 싶었습니다. 8. 너무나도 명명백백했던 것이 정신적인 자산과 문화적인 자산은 나눌수록 커지기 때문에 인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였습니다. 검찰 왕국이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거국적인 차원의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 공유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항상 일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편단심으로 준비해야만 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공유. 그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검찰이 시시콜콜 일러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거국적인 차원의 정보 공유가 필연적으로 만들어내게 될 결실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9.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난간도 정정당당하게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은 번번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근거로 한 자신감인지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는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 다이돌핀에 대해 알게 됐기 때문에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정도의 지극히 간단한 노력 덕분에 30년이나 갖고 있던 궁금증이 일단 속 시원하게 해소됐다는 것은 저의 30년 지극정성이 완전 무결한 논리와 대단히 효과적인 설득력을 분명히 갖추게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치 화렴점정의 의식을 제대로 끝낸 것 같은 느낌입니다. 10. 저는 16살에 불과했던 화랑간창을 생각하면서 일단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만 했던 것인데,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행복물질인 다이돌핀의 생성을 본격적으로 유도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1장에서 다이돌핀에 대해서 제가 글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했었어요. 근데 1장에 그게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더 다이돌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야만 돼요. 검찰 왕국이 작정하고 만들어주시는 파란만장한 삶을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 안겠다고 작정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고맙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역시 다이돌핀 생선을 유도했기 때문에 고생문을 각오했던 저는 항상 활기찬 행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줄기차게 누렸던 것인데 그게 다이돌핀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불평불만에 빠져서 모든 것을 다 원망했던 그 시절을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다이돌핀을 까맣게 몰랐건만 적극적인 삶과
소극적인 삶의 차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었습니다. 네. 소극적인 삶 더 이상은 살지 말자라고 작정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삶을 추구했던 것이었고, 결국은 네, 실패 경험에서 전부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성공에 이르는 길은, 그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은 전부 실패 경험에서 네,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네, 제대로 설명하기죠. 이제 책을 만들면은 네,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죠. 10일 2015년 3월 1일 갑자기 돌변한 검찰이 저희 모녀를 살해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산뜻했습니다. 네. 저희 모녀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가난하고 검찰하고 남편이 검찰에게 살해당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행복하게 즐기자고 하면은요,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발달